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금 오후 방송에서는 사실 저 홍석현이와 지난번 제가 소개했던 통일뉴스 칼럼, 과연 김정은 체제가 친미로 될 수 있느냐, 원래 좀 그걸 다루려고 했는데, 뭐, 그거와 더불어 지금 오늘자 조선일보 윤평중 칼럼, 한반도 이국 체제가 현실적 대안이다. 이거랑 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의외로 보수층에서 밑바닥 쪽에서 좀 강한 좀 동의 기류가 있어요. 하도 복잡하니까 북한 그냥 독립국가, 남한 독립국가. 마치 우리가 중국과 수교하듯이 그냥 남의 나라 국가처럼 해서 서로 신경 쓰지 말고 살자. 의외로 이거 강합니다. 이 통일되면은 와, 저 거짓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냐 막 이거부터 막 복잡하고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또 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 북한 사람들이 또 남한으로 몰려들어서 다 일자리 뺏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엄청난 사회 갈등은 또 어떻게 해결하냐. 이런 문제 때문에 남남처럼 살자라는 그런 기류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윤평중이라는 한신대 철학과 교수, 이 대표적인 보수 논객이죠. 그리고 이런 주장이 조선일보에 실렸다는 것은 이 기류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뭐 최대한 저는 뭐 좀 선의로 좀 이해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분 얘기는 어차피 지금 한반도 이국 체제다. 지금 현재 1991년 9월 18일 유엔 동시가입으로 국제법으로 일단 대한민국과 북한은 독립국가다. 당시 회원국 159곳의 만장일치 승인이었다. 근데 일단 우리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에서 설사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헌법상 당연히 한반도 북측은 북괴 괴뢰 집단이 불법 점령한 대한민국의 영토니까 이렇게 되려면 이제 진짜 개헌이 필요한 거죠. 한반도 영토 조항을 당연히 손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보다 앞서서 이 조갑재 대표가 이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위헌적 발상이다 그러는데 뭐 개헌할 때 뭐 슬쩍 그 한반도 영토 조항 빼버리면은 뭐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헌이니 뭐니 따질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가능한 부분이냐.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이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 통일에 대해서 완전히 윤평중 교수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 일단 독립국가로 평화체제를 만든 다음에 통일은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러면서 일단 전쟁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전쟁을. 그래서 이 전쟁 불가피론자들, 그러니까 뭐 보수에서 북폭 이 당위론자, 뭐 저는 뭐 미국이 북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할 권리도 없고 반대해서도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6.25 전체가 한반도를 불태웠음에도 통일이 되지 않았다. 온 국가가 초토화되고 한반도 결국 통일도 안 되고 그럴 바에야 전쟁 없는 한반도로 가는 유일무이한 길이 남북 이국 체제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핵포기가 당연히 전제가 돼야 한다. 김정은이 핵포기만 하면은 한반도 이국 체제를 준비해야 할 때다. 근데 저는 일단 이게 김정은이가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국제관계상 볼 때. 지금 김일성 때부터 이 김씨 왕조는 무력을 바탕으로 남쪽에 돈을 먹겠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인민들을 착취해 왔거든요. 특히 핵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국제 제재로 인해
북한 경제가 파탄 날 때도 핵을 내세워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협박해서 그 돈을 다 먹을 수 있다는 그 논리로 이 통치를 해왔는데 갑자기 핵도 포기하고 남한도 못 먹는다. 이게 어떻게 통하겠어요? 김정은이가 그걸 그동안 착취하고 때려 죽인 인민들에게 어떤 명분으로 이걸 설명하겠냐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이 독립국가잖아요? 북한은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이 하나의 섬이 되는데 국경을 맞대고 있는 대한민국과는 전쟁을 안 한다고 쳐도 중국과 맞붙어 있는데 중국의 위협을 북한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냐? 지금 이렇게 되려면요. 핵을 드러낸 상태에서 미국과 당연히 수교를 해야 되고 일본과도 수교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 부분 친미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일정 정도 경제적 지원도 받아야 되고 물론 지금 하는 이제 독립국가 되면은 미국이 하고 있는 전체 제재는 다 풀어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한반도에 있는 미군 철수, 그럼 미군 철수도 기본일 겁니다. 이제 다 독립국가 됐으니까 미군이 더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북한에게 위협이 되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고 남한에게는 이제 또 이렇게 되면은 일본이 위협이 되는 거죠. 미군 철수가 되면은. 그때 중국이 이것들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우리가 먹여 살려줬는데 지들 살려고 미국과 손잡고 독립국가 행세를 한다? 중국이 과연 북한을 내버려 둘까요? 예전에 이제 1979년이죠. 이 베트남이 통일을 이룬 다음에 캄보디아를 쳐들어가는데 그 유명한 폴포트의 크메르 루즈 정권 거의 김씨 왕조 수준으로 수백만 명 자기 국민들을 때려 죽인 그 정권인데 베트남이 이제 세를 넓히는 차원에서 캄보디아를 쳐들어갈 때 캄보디아 국민들을 해방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캄보디아를 쳐들어가서 크메르 루즈 정권을 쫓아버리고 친베트남 정권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때 이 베트남의 영향력에 대해서 불안해했던 중공군이 베트남을 쳐들어오고 베트남은 두 곳에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캄보디아와 중공에 대해서. 캄보디아를 베트남이 먹으려 할 때 그 명분이 바로 인권 말살 정권 타도인데 아니 그럼 중국도 인권 문제 심각하지만 지금 북한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개 트집 잡아서 김정은 정권 인권 탄압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탱크로 압록강 건너서 밀고 들어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 미국이 무슨 명분으로 북한을 지켜주죠?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이 맺고 있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북한과 미국이 맺어놔야 되는데 이 인권 말살 정권을 미국이 지켜준다고 북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다? 지금 이 핵폐기 지금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일본과 EU가 북한 인권 북한 인권 개선 결의안을 유엔에다가 올렸습니다. 일본이 무슨 북한 문제에서 패싱 당했다? 그새 일본은 유럽 쪽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EU와 함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에 올리는데 앞장서서 단순히 핵폐기가 아닌 북한의 포괄적 인권 탄압 체제를 무너뜨리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김정은 체제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미북 상호 방위 조약을 어떻게 맺습니까? 그게 미국 내부에서 되겠어요? 그럼 북한은 핵은 뽑아내고 그냥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그냥 떨어져 있는데
중국이 굳이 탱크로 밀고 올 것도 없죠. 북한 김정은 체제 무너뜨리려면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에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한국의 좀 보수 인사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많이 다루고 시작했는데 오늘 데일리안과 문화일보 등등에서 문화일보에 이른바 이 북한 인권 운동가 이제 변호사분인데 칼럼을 썼습니다. 북한 인권 남북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려라. 그러면서 거기서 언급한 게 도대체 탈북자를 왜 중국은 계속 북송을 해가지고 완전히 인권 말살을 중국이 도와주고 있냐, 북한에. 이 공격이 들어가고 세계 인권운동 단체도 중국 쪽에다가 압력을 넣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요, 중국은 그냥 탈북자 쏟아지는 거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김정은 무너뜨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국은 그냥 압록강 건너 들어오는 거 그냥 멍하니 보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 그냥 절로 북한에 안 넘겨주면은. 그러면 국민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그 국가가 국가며 그 체제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중국은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탱크를 밀고 들어와도 되고 탈북자들 그냥 멍하니 놔둬도 되고요. 한국으로 보내도 되고 이걸 어떻게 김정은이가 받아들이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진짜 보수, 이 보수주의 이념이 아니라 생활적 보수, 이 변화가 싫어. 김정은 체제 이 무너질 때 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 엄청난 변화 흐름 자체를 보기가 싫어. 독립국가로 막아버리자고 그렇게 결의를 해도 김정은이가 동의가 돼야지 이걸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핵을 뽑았을 때 요구하는 건 두 가지가 하나는 연방제로 대한민국을 인질로 묶어서 미중 양쪽으로 침략을 막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겠다.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남한으로부터 연 100조 원을 뽑아먹겠다. 이건데 독립국이 돼버리면은 대한민국이 북한에다가 퍼줘야 될 또 이유가 하나도 없죠. 만약에 김정은 체제가 무너졌을 때 시장 경제가 돌아가면은 우리가 장기 투자 관점에서 투자는 가능한데 김정은 체제가 그냥 있으면요. 10원 한 장 줄 일 있습니까 우리가? 북한한테? 이번에 문재인이 신한반도 경제지도 해가지고 낮은 성공부터 뭐 제2의 개성공단, 서해평화지역 싹 다 해서 뭐 대충 볼 때는 50조 정도를 갖다 퍼주려고 그러는데 남의 나라에다가 그거 왜 퍼줍니까? 남의 나라에다가. 그 돈을 왜 줘요? 그럼 김정은이가 얻는 게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김정은이 얻은 게. 그래서 보수 쪽에서 더 이상 김정은에게 뜯기지도 말고 신경 쓰지도 말고 전쟁만 없으면은 우리가 한번 모여서 잘 살아보자. 이 얘기인데 김정은이 받을 리가 없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럼 대한민국 입장은 어떠냐? 대한민국 입장은. 설사 김정은이가 약간 미쳐가지고 받았다 쳤을 때 안 되죠. 우리가 북한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수교를 하려면요. 일단 뭐부터 해결해야 됩니까? 6.25 전쟁포로 한 3만 명과 그에 딸려있는 가족들 다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냥 붙잡혀 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이제 너희는 남남 이게 되겠어요? 이 정산할 것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지금 북한하고 독립국가로 가려고 그래도. 김정은이 체제를 무너뜨리면 우리가 들어가서 다 해결하면 되는데 벽 쌓고 살려면은 다 정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윤리적으로나 국제질서상으로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양아치지 그게 국가입니까? 그게 자기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 못하는 그 상황이 이것도 북한 인권 문제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돼버리면은 언제 어느 때 중국이 북한을 접수할지 모르는데 그럼 중국이 한반도 반쪽 아래까지 밀고 들어오는데 그 막대한 국익 손실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거 조선일보가 책임집니까? 윤평중 교수가 책임집니까? 그냥 이렇게 밀려가지고 마치 일사후퇴 하듯이 지금 우리는 자유통일 잃어버리면은 중국의 동북까지 그 근처까지 쳐들어가고 그쪽에 있는 이른바 동북상성과 교류하면서 사실상 중국 목에다가 칼을 대는 정도로
뻗어나갈 수 있는데 이쪽 휴전선 이남으로 후퇴해서 거기서 그냥 중국과 버티고 있고 이건 무조건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그럼 뭐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은 주한미군 철수되면은 일본이 독도 점령 들어왔을 때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누가 막을 거예요? 일본 해군 누가 막을 겁니까? 조선일보가 막습니까? 윤평중 교수가 막습니까? 문재인과 촛불 세력이 막습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역시 또 100년 전에 100년 전에 고종이 했던 곧장 나고 한반도는 뚝 잘라져가지고 일본에 종속되는 약소국가, 그것도 중국과 맞붙어 있는 이게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방식이에요, 이게? 이거 큰일 날 얘기죠, 이거. 다행히 김정은이가 이걸 받을 리가 없기 때문에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런 담론이 보수에서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보수가 자폐화되고 현실 안주화되고 아무런 국가적 비전도 없이 지금 우리가 또 잘 먹고 잘 살고 있나요? 이번에 뭐 청년 실업자 10만 명, 10%, 청년 실업자 10% 실업률이 넘어가서 무슨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한 1년에 1,000만 원 지원해주고 뭐 그 정도로 지금 이 경제 상태가 엉망진창인데 이 꼴 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죠. 지금 우리가 뭐 3만 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도 기본적으로 10,000불이고 20,000불이고 30,000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그래도 한 6, 7%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삶의 양적 질이 개선이 되는데 이거 완전히 그냥 딱 갇혀가지고 우리끼리 이제 서로 뜯어먹으려고 또 난리법석을 칠 거고 또 그렇다고 또 독립국가 됐다 해가지고 북한이 대남 적화 공작을 또 포기하겠습니까? 인적 교류한다 쳐서 남한의 종북 세력과 함께 수많은 간첩이 투입돼가지고 대한민국 체제 또 들어엎으려고 그럴 텐데 왜? 윤평중 교수처럼 독립국가가 돼도 우리가 자유통일을 포기하지 말라면서요. 그러면 독립국가가 돼도 김정은이도 적화통일 포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더 쉽죠? 남한 내에 적화공작하기가. 이제 뭐 대놓고 이제 뭐 인공기 들고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젠 적성국가가 아니니까. 그걸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버텨낼 수 있겠냐. 딱 갇혀가지고. 이건 정말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큰일 나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보수 진영 내부에서 이런 정서가 있다는 건 알지만은 이제 이런 게 공개 칼럼으로 이제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완전 망국의 길을 지금 조선일보와 윤평중 교수가 제시를 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김정은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김정은은 연방제 통일과 친미 성향을 보이면서 대한민국의 돈을 빨아먹는 중국 홍콩 그 체제를 원할 텐데 오늘 어쨌든 홍석현 씨가 이 김정은이를 친미로 만들고 경제적으로 지원해서 돌파하자는 칼럼을 대한민국도 아닌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에다가 갖다 걸어서 나라 망신을 톡톡히 시켰는데 베트남 사례를 들었을 때요. 즉 베트남과 미국이 전쟁 한판 벌이다가 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이 아시아 영향력을 막으려고 베트남 공산화를 막아보려고 했는데 들어가서 전쟁해 보니까 남베트남은 다 부패 타락했고 차라리 북베트남 애들이 중국하고 잘 싸울 것 같다 해서 철수를 하고 거기에 철수할 때 미군의 첨단 무기들을 다 놔두고 왔습니다. 그 헬기니 이 탱크니 다 놔두고 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점령하려고 들어갔을 때 중공군이 너희 베트남 함부로 움직이지 마 해가지고 쳐들어와서 베트남과 한판 벌이는데 중공군과 미제 무기를 앞세워서 사실상 베트남이 중공군을 이겼습니다. 네. 캄보디아로 간 베트남군 철수를 명분으로 중공군이 쳐들어왔는데 베트남은 캄보디아에 들어간 베트남군 그대로 놔두고 아녀자들 앞장 세우고 미제 무기 앞장 세워서
중국이 그냥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철수했기 때문에 실제로 베트남이 이겼다. 근데 중국은 하도 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자기들이 이겼다 우기는데 애초에 전쟁 명분을 전혀 달성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그때 미제 무기를 쓰고 미군이 정보들을 줘서 손쉽게 베트남이 중공군을 물리쳤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미를 갖고 베트콩과 미군이 싸웠어도 중국 견제를 잘한다 해서 베트남을 그 당시부터 이제 친미 국가화 돼서 성공 사례로 이 모델화 시켜서 똑같잖아요. 대한민국 이 부패하고 이 썩어 빠진 이 나라 가지고는 중국 견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굶주린 김정은이 쪽에다가 맡겨서 친미 국가화해서 중국을 한번 막아보겠다.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고 홍석현이나 통일뉴스가 주장한 대로 어차피 살 길이 없는 김정은이가 미국에 한번 붙어서 승부수를 건다. 그 가설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과 김정은이 그 짓을 안 할 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도 막다른 골목에 몰린 김정은이 마지막 수로 그 수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베트남과 미국이 관계 개선이 된 것은 월남전 이후 15년 뒤, 베트남과 중공전쟁 이후 10년 뒤입니다. 미군이 철수했을 때부터요, 베트남에 대한 경제 제재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10년쯤 지나서 89년도부터 이제 캄보디아와 베트남 전쟁이 좀 마무리되는 수순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베트남의 경제 제재를 풀면서 1995년도에야 국교를 맺습니다. 베트남과 미국이. 월남전 이후 20년 만에 국교 맺은 거예요, 그게. 갑자기 그냥 끝나고 맺은 게 아니라. 근데 베트남은 지금 북한처럼 저렇게 국민을 때려 죽이는 그런 국가도 아니었는데 2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무역이 좀 활발하게 시작된 것은 월남수교 15년 뒤 2010년도부터 이제 사실상 미국이 좀 베트남과 경제교류를 아주 활성화하기 시작했고, 베트남에 미국 무기를 팔기 시작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했을 때부터. 이런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까지 6.25 이후 거의 70년을 반미 미제 침략 승량이 내쫓자 핵무기 만들어서 미군 쫓아내고 대한민국 적화 통일하자 이렇게 주민들을 세뇌 교육시킨 그 국가에서 미국과 북한이 관계 개선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북미 수교도 절대 간단한 부분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EU 전체와 일본이 지금 북한 인권 결의안을 또 올려냈는데, 그리고 지금 유엔 쪽에서 이제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평양에다가 계속 북한 인권 감시소 만들어야 된다 이러고 있고요. 실제로 미 대사관이 평양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북한 인권 감시소가 돼버려요. 어디로 망명하겠어요? 북한 주민들. 북한의 정치 사상범들 어디로 망명하겠습니까? 지금은 압록강 건너는데 평양 미 대사관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미 대사관에 들어온 사람을 미국이 북한에 넘겨주겠습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 핵 뽑아내고 미국과 대한민국한테 돈 좀 받겠다만 생각하니까 이 대한민국의 이 친김정은 세력들 한번 해보자 그럴 수가 있는데, 국제사회 질서가 그렇게 핵과 돈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룰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룰이라는 게. 그렇게 따지면은 베트남이 캄보디아의 크메르 주정권을 인권 말살 주범들이라고 쳐들어갔을 때 그때 유엔군 왜 개입안했습니까? 그때는. 북한이란 체제는요, 누구든지 미군 빠지면 중국이 쳐들어오든지 일본이 쳐들어가든지 난 인권 문제 해결하겠다. 일본 납북자 안 풀어줘? 그래, 쳐들어간다.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 체제를 미국이 어떻게 보장해 주냐는 거예요. 북미 수교로 보장이 안 되죠. 그 이충근 박사가 얘기한 대로
외교에서는 절대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없다. 사기쳐서 한번 이겼다 칩시다. 강자가 사기라는 거 알아챘어요. 판 바로 깨버릴 거 아닙니까? 다시 하자. 북미 수교 돼도 북한이 계속 그 국민들 때려 죽이고 외국인들 납북하는 순간에 북미 수교 단절해버리고 또 때려버릴 수도 있죠.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이 윤평준 교수와 조선일보처럼 이국가 체제 이것도 안 되고 친미 연방제 국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그냥 맞아 죽던지 이 북한 내에 김정은 하나만 넘겨주고 한번 우리끼리 해먹자 이런 구테타 세력한테 생포당하던지 야산에 묻히던지 아니면 김정은이 트럼프 만난다는 핑계로 미국에 망명하던지 이수 말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안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거 나쁘진 않다고 봐요. 여러 가지들을 다 공론화 올리면서 하나하나 검증하면서 방향을 바로잡아야 되고 문재인도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대북 관련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퍼주겠다는 건 이미 다 공론을 했는데 퍼준다고 또 해결되는 게 아닌 문제인데 또 퍼주려면 우리는 또 북한으로부터 최소한 국군포로 이 부분 또 받아야 되는데 답이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과 문재인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쇼들을 하니까 이런 각종 다양한 시나리오나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제가 이 유튜브 방송들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대로 조갑재 대표 TV는 좀 볼만합니다. 이 국제질서의 원칙을 기준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갑재 대표 TV와 미디어워치 TV를 자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른 유튜브들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그리고 내일은 대구에 반월당역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2시에 집회가 있는데 대구 쪽에서 제가 연설하는 방식을 일주일간 벌어진 이 상황, 전국 상황, 국제정치 상황을 설명해주는 토크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미디어워치 TV 다 보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은 대구 쪽 집회 참여자분들 또 안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종합해서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